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체중 건강 체력에 더불어서 전반적인 자기 보호를 증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를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람은 한 번에 딱 하나의 행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 온 에너지를 쏟아서 다이어트만 한다든가 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 번에 술도 줄이고 다이어트도 하고 운동도 시작한다. 최상의 방법이 반드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하는 행동은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계획할 당시에는 두세 가지를 병행해도 모두 성공하리라고 생각했겠지만은 막상 실행에 옮기려면 부담이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느껴질 때는 언제든지 계획을 줄이고 한 번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된다. 자신의 신체적인 상황을 목록으로 작성해보자. 이 목록에는 생활 방식상의 선택이라고 분류해 온 활동들이 포함되는데 그 예로 헬멧 없이 바이크 타기 등이 있다. 이를 통해서 잘 알고 있던 것 외에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적 불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바란다. 고려 상황 중에는 체력, 식습관, 음주, 소비 수준, 흡연, 위험 감소, 적절한 의학 처치 등이 있다. 신체적인 안정 수준을 평가할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오류는 현재의 문제들을 놓치는 것이다. 자신의 현재 신체 상태를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와 동일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건강 상태에 대한 오만. 케빈은 대학 농구의 슈퍼스타로 항상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했다. 계단을 30분간 뛰어다녀도 그는 힘들지 않을 정도였다. 그러나 법학대학교에 다니고 한 법률 회사의 파트너로 일하게 되면서 운동할 시간조차 없이 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케빈의 내적 불행은 그 자신도 체력을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가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체력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케빈은 깨닫지 못했지만 사실상 체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한 것은 그가 열심히 가꾼 신체 상태와 체력적인 성과에서 오는 즐거움에 대한 혐오 반응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대학교 2학년 때 케빈은 결혼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다. 아버지이자 남편 그리고 바쁜 변호사로 살면서 케빈은 운동할 시간을 찾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그저 운동할 시간이 없는 스타 선수라고 여기며 45세 생일을 맞이했다. 어느 날 엄청난 눈보라음으로 쳤고 케빈은 아들과 함께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려고 나갔다. 1시간가량이 지난 후에 케빈은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의사는 케빈의 체력이 너무 약해져서 심장 근육이 상수를 필요로 할 때 혈관에서 심장까지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없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고통이 느껴졌을 때 즉시 처치했기 때문에 영구적인 심장 근육 손상은 막을 수 있었다. 케빈은 자신의 체력이 말이 아니라는 진단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번 기회를 경쟁으로 삼아서 매일 아침 운동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데 이런 양상의 내적 불행의 알아채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운동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5일 동안 매일 8km씩 달리는 것이 적당하다고 할 때 이런 사람은 7일 동안 매일 11km씩 달리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이들은 때로 몸이 아프거나 부상이 발생해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회복되자마자 곧다시 지나치게 많은 운동을 한다. 지나치게 많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은 다음과 같다. 하루 운동량을 정해두고 거기에 계속 운동량을 추가한다. 운동을 하루도 빼먹지 않으려고 하고 쉬는 날에 운동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많이 먹는 날에는 그 에너지를 다 소모하려고 평소보다 과하게 운동한다. 운동을 마치는데 기진맥진하지 않으면 충분히 운동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몸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아침마다 뼈가 욱신욱신하고 때로는 심각하게 아픈데도 계속 자신의 운동 프로그램을 고수한다. 이러한 행동 역시 내적 불행이 가장된 형태를 사용하여 진정한 행복을 불행으로 변하게 만드는 예시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평가할 때 고려할 활동은 또 있다. 당장 부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지만 조금만 잘못해도 큰 위험이 따르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자신에게는 그런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건강을 놓고 러시안 룰렛
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높은 위험을 수반한 활동으로는 가속운전, 초롱운전, 위험한 성관계, 설명서 읽지 않고 기계 다루기, 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건강진단을 피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행동 중의 하나다. 많은 사람이 건강진단, 예비검사 등을 미룬다. 그리고 경미한 증상으로는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가 처방한 식이요법도 따르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 바쁘다고 핑계를 대거나 자신은 건강해서 건강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내적 불행이 유도한 것이다. 잠재적인 문제점 규명하기. 이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은지 알았고 자기 개선 프로그램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과거의 내적 불행이 자신의 노력을 어떻게 망쳤는지 잠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예를 들어서 아이의 노력을 시작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작은 했지만 몇 주 만에 그만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엄청난 개선을 이루었지만 원상태로 돌아갔거나 그보다 더 나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가능하다면 1일 주간 월간 목표를 적고 과거의 문제가 나타났던 지점에 표시해보자. 그러면 그 문제의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인식하기. 내적 불행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취하고 유지하려는 이들의 궁극적인 의도를 저해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그 문제점을 알면서도 경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굳이 고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처럼 내적 불행에 사로잡히면 해결을 미루거나 아예 고치려는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한 남성은 몸무게가 표준 체중보다도 13.5kg이나 더 많이 나가지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자기 몸무게가 그리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 어디인지 찾아냈다면 그 문제를 경미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유혹을 주시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살이 찌거나 체력이 떨어져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위안이 아니다. 그것들은 스스로를 불행 욕구로 은밀히 유도하는 생각이다. 진지한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건강치 않은 신체 상태로 남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물론 아닐 것이다. 자신의 처한 위험을 경시하는 또 다른 형태가 있다. 잠재적으로 해롭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알아서 바뀔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흡연이 바로 그 예시다. 많은 흡연자들이 몇 년이나 더 흡연할지 생각하고 있다. 이 계획은 어디선가 보았던 흡연의 위험지수에 기초한 안이라는 생각이다. 흡연의 위험지수를 보여줄 때는 되게 심각한 신체적인 변화를 보여주는데 흡연자들은 아직 자신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본다. 또는 건강성의 문제가 생길 때까지만 피우겠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흡연 문제를 잘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그들의 내적 불행이다. 과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음주를 선택하고 있다고 믿곤 한다.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는데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험에 중독된 사람들은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덥지 않았으면 헬멧을 착용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은 몇 해만 더 속도를 즐기고 이후에는 천천히 안전하게 타겠다고 다짐한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내적 불행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또 다른 잠재적인 문제는 그간에 자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무엇을 바꾸고 싶은지 알게 됐지만 막상 그것을 시작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시작일을 미래에 맞추어 놓는 것만으로도 발전하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 이 느낌은 시작일이 닥치면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가 새로운 시작일이 세워지면서 다시 나타난다. 자각해야 할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탄력을 잃어버린다거나 시작 전보다도 훨씬 뒤처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노력이 시들해질 때의 마음 상태를 알아봐야 한다. 아마 노력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잠시 싸움을 중단하는 것일 뿐이라고 또는 단지 휴식을 취하는 것일 뿐이라고 포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목표에 도달해서 노력을 좀 소홀히 했더니 내적 불행이 힘을 되찾아 그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을 수도 있다.
신체적인 안정을 증진하려고 시도하다가 자신을 불행에 빠뜨리는 덫에 걸린 적이 있는가? 비록 당시에는 힘들지라도 이 경험을 정확하게 규명하려면 다음에 또 다른 노력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건강한 신체 만들기. 고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고 장애물이 무엇인지도 밝혀내었다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잠재적인 장애물을 인식한다고 해서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여전히 불행의 욕구와 투쟁을 벌여야 한다. 끈질긴 저항, 모든 긍정적인 동기의 상실, 절대 가업에 미치지 못할 것 같은 느낌 등 이 모든 것들을 한바탕 겪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분명히 사소한 문제도 분명히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준비 시작.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시작 단계를 쉽게 통과하는 사람도 있으나 어떤 이들에게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시작 단계가 쉽다고 생각한다면 날짜를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보다 쉬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설명은 시작이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3일 안에 시작하라. 3일보다 먼 날짜를 선택하면 마음속에서 그 프로젝트를 지워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오늘 안에 3일 안에 시작해야 한다. 시작 날짜가 다가오면 내면의 싸움을 준비하라. 조금 일찍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변명을 줄여라. 건강을 위해 노력을 미루게 만드는 내면의 주장이 무엇이든지 듣지 않겠다고 확실히 다짐해야 한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조금 불편한 것은 참자. 입고 싶은 드레스나 정장 등등등등. 당신이 지금 힘든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애써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적 불행의 방해 때문이다. 한 남성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여러 차례 실패하자 운동이 어렵다고 싫다는 이유로 다시 시도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마침내 그가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운동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가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작일을 놓쳤다면 스스로를 탓하며 좌절하지 말고 새 날짜를 계획하고 시작해라. 시작하는 데 성공하는 즉시 스스로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라. 계획을 끝까지 충실히 이행하기. 당신이 도전하는 것은 다이어트든 금연이든 그 영역에 상관없이 내적 불행은 당신을 방해하려 들 것이다.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더욱 노력을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내적 불행이 결심을 흔들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미리 대비하면 너무 어렵다, 가치 없다, 너무 야심찬 계획했다 등의 부정적인 목소리를 무시할 수가 있다. 어떠한 선택이 얼마나 매혹적으로 보이느냐에 관계없이 그 선택이 진정한 즐거움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오래전에 행복과 혼동했던 불행을 일으킬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러면 고의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리에 소금을 넣고 싶다는 식의 유혹을 억누르기가 조금 더 쉬워질 것이다. 다이어트를 정도에 포기하는 습관은 데니스는 끊임없이 체중을 감량했다가 원성복귀하기를 반복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녀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는 어느 날 자신의 몸무게에 충격을 받아서였다. 그녀는 체중을 감량해야 하겠다고 결심했고 곧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하지만 체중이 들자 처음의 열심은 차츰 시들해졌다.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겠다는 생각이나 지금까지 감량한 것이라도 직전의 생각보다 피자, 쿠키,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는 마음이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뒤로 그녀는 햄버거 하나와 감자튀김, 밀크쉐이크, 또 사이즈까지 먹어버렸다. 대신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다이어트하는 것이 그다지 보람있는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시작했고 차라리 입이 즐거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합리화했다. 그녀는 힘들게 감량한 체중을 그대로 다시 얻게 되었고 이전과 같은 악순환이 시작이 되었다. 데니스가 기름진 음식에 탐닉하는 것은 즐겁고 건강한 음식을 적당히 먹는 것은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진정한 행복을 불행과 혼동했기 때문이었지만 데니스는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 결과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면서 건강한 체중에 도달하는 진정한 행복보다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많이 먹는 불행에 훨씬 더 마음이 끌렸다. 데니스는 이 악순환이 늘 자신을 의금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초콜릿 케이크를 먹는 것이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하는 것보다 더 즐겁게 느껴졌을 때 사실 데니스는 자신이 체중을 감량하는 즐거움에 혐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싫은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체중을 감량하면 언제쯤 다이어트가 싫어질지 미리 예상하고 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음식의 유혹에 저항하고 미리 계획한 식단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데니스는 점점 자신의 선택이 질적으로 좋았는지 나빴는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다. 진정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결심을 유지하는 또 다른 전략은 가까운 누군가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결심이 약해질 때 함께할 사람을 찾자. 힘들 때 함께할 사람, 팀업, 후퇴는 실패가 아니다.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내적 불행은 정복할 수 없다. 모든 시도와 자기 개선은 익숙한 불행으로 돌아가려는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작은 실패에 좌절하지 않기. 작은 실패에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목표는 사람들이 난 너무 약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어와 같은 스스로 확신하는 순간에 무너진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느낌은 내적 불행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우리를 익숙한 불행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애쓰고 있다. 이 사실을 한번 이해하면 건설적인 노력을 그만두고 싶은 욕구는 후퇴의 순간에 생기는 실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껏 노력에 거둔 긍정의 결과에 대한 반발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얻은 것을 누리기. 내적 불행이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덕 가운데 하나는 교묘한 말로 달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으니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이는 것. 목표를 달성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라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적 불행은 내면 깊숙이 잠재되어 있다. 게다가 내재되어 있던 잘못된 행복의 영향으로 내적 불행이 더 강화되어 다시금 당신 안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아우성칠 수도 있다. 그래서 미처 깨닫기도 전에 애써 이룬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린의 목표에 도달했다면 경기를 더 강화하기를 바란다. 스스로를 완전히 치료된 사람이 아닌 내적 불행에서 아직 해방하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서 지금까지 모든 노력이 헛것이었다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길을 내주지 마라. 당신에게는 이미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성취했던 목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내적 불행 때문에 목표를 성취한 이후에도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경계하고 대비하길 바란다. 나 자신과 흥정을 벌이는 시한폭탄. 목표를 향해 가면서 자신의 결심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다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 일단 목표에만 도달하면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전부 할 수 있다는 약속을 걸면서 자기 자신과 무모한 흥정을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다이어트로 날씬한 몸매를 갖게 된다면 먹고 싶었던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약속, 몸이 튼튼해지면 휴가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해변에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이 그 예시다.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면 스스로의 흥정에 따라서 그동안 유보했던 그 모든 즐거움에 주저없이 탐닉한다. 그러면 일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당신이 포기하고 있는 그 즐거움들은 실제로는 행복과 혼동하던 불행이다. 그러므로 목표를 향해 가면서 스스로 그런 흥정을 쌓아두려는 욕구를 피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란다. 서서히 찾아오는 실패. 목표에 도달하면 사람들은 그 모든 셈을 멈춘다. 심지어 자신이 처해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주의하지도 않는다. 힘든 싸움에서 이겼으니 이제 적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적 불행을 대면 깊숙한 곳에서 계속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며 그동안 거둔 여러 변화를 서서히 손상시키려고 들 것이다. 예상치 못한 복병.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어떤 순간들은 내적 불행으로 향하는 문을 열 수도 있다. 삶에서 중요한 성공, 실패, 상실을 경험하더니 갑자기 흡연을 시작하고 무모하고 위험한 취미를 갖고 건강에 좋지 못한 식생활을 하거나 정적인 생활을 지속한다. 갑작스럽게 놀라운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내적 불행이 지금껏 당신이 균형을 잃어버리는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바쁘더라도 포기하지 말자. 본인은 대규모 광고회사의 회계의 주임이었다. 부력에 접어들면서 본인은 이제 나이가 실감되기 시작했다.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근육이 쭉 늘어지는 것이 당황스러워서 짧은 소매 셔츠를 피하기 시작했다. 여가를 즐기려고 정거정거로 타면 다음날 종일 온몸이 아팠다. 이렇게 되자 본인은 이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그 후로 몇 개월 동안의 근력훈련, 스트레칭 등의 운동을 제일 중요한 일로 삼아서 열심히 노력했고 운동의 결과를 보면서 매우 기뻤다. 본인은 지구력과 근력을 발달시켰고 몸이 빳빳하다는 느낌도 덜해졌다. 이후로 그녀는 상사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회계 업무를 떠맡았다. 이는 본인의 고객이 그녀의 능력을 얼마나 믿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본인은 이 일의 기존 업무까지 병행해야 했다. 게다가 새로운 고객들은 오전 회의를 더 선호했는데 이 시간은 본인가 운동하려고 빼둔 시간이었다. 어쩔 수 없이 본인은 체육관에 가지 못했고 힘겹게 쌓은 체력도 잃기 시작했다. 우리가 상담한 적이 있던 본인의 친구 캐런은 본인에게 그녀의 문제가 단순한 업무 과정으로 인한 것이 아닐 거라고 말하며 내적 고정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다. 본인의 새 업무가 과정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본인가 체육관에 가지 못할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사실을 이해한 본인은 운동 시간을 점심시간과 주말로 옮겨서 다시 계획을 세웠다. 점심에 회의가 생기면 일을 마치고 나서 운동하러 갔다. 당신은 건강한 체중과 이상적인 체력 수준에 도달하여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죄를 겨우면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있다. 내적 불행이 당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속삭이더라도 절대로 그 목소리에 현혹되지 마라. 후퇴는 실패가 아니다. 친밀함에 기초한 관계 형성하기.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즐거움의 근원이기 때문에 내적 불행으로 붕괴될 위험 또한 크다. 친구, 연인, 가족관계를 불행의 자원으로 사용하려는 무의식적인 욕구는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겪는 고통의 이유를 주로 타인의 행동에서 찾기 때문에 자신의 내적 불행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늘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든 것이 뻔한 사람을 선택하고 충분한 행복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싸우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상대방 때문이라고 믿는 것은 모두 내적 불행 때문이다. 당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면 내적 불행이 지금 상황의 원인이라고 추측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어쩌면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애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향이 잘 맞는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을 자신도 모르게 파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상대방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울, 불안 등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그 관계 때문에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사람의 결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능동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당신의 통제력을 모두 앗아가는 일이다. 자신을 변화시킬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이 바뀌도록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적 불행이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알았다면 당신이 할 수 있는 이런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과 다르며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계속 속은 것 같은 기분을 느끼는 것과는 다르다. 이번 파트에는 내적 불행이 어떻게 인간관계를 저해하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의 설문지를 실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도 당신에게는 부정적인 관계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유발하고 긍정적인 행동은 간과하게 만드는 내적 불행의 원인일 수 있다. 인간관계 설문지에 표시한 자신의 답을 보면서 관계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면들이 긍정적인 면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면 그 관계를 회복해야 할지 회복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점이 반드시 변화되어야 할지 지침들을 제시한다.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제 상대방과 자신이 결정될 건설적인 계획을 세워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에 내적 불행이 손길을 뻗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반면에 좀처럼 개선될 것 같지 않은 관계에는 이와 다른 지침들을 제공할 것이다. 이 지침은 그 관계가 내적 불행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설문지에 표시한 답안을 살펴보니 해당 관계의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은데도 평소 그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어느 관계든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 좋다. 이성적으로는 상대방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친밀한 관계인 때만 갈등을 함께 겪는 사실을 두 사람이 자각할 때야말로 그 관계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치 못할 이유로 상대방과 함께 관계 개선 노력할 수 없다면 그에 맞는 또 다른 효과적인 전략들을 따르자. 친구관계, 연인관계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규명. 어떤 관계에서든지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관계가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 대부분의 사회적인 관계는 스키 타기, 그림 그리기, 피아노 치기처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오락을 목적으로 한다. 이 관계의 유일한 목적은 삶을 좀 더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친구관계나 연인관계가 즐거움보다도 고통을 더 많이 유발한다고 해서 이것이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전혀 없다. 다음의 인간관계 설문지는 당신이 저여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도와줄 것이다. 친구관계와 연인관계를 같은 질문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연인관계를 고려할 때 상대방을 향한 깊은 헌신에서 오는 즐거움과 함께 신체적인 애정성적 즐거움도 고려해야 한다. 어떤 대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인간관계 설문지는 상대방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즐거운가? 상대방은 비판적이고 비협조적인가? 혹은 당신을 칭찬하고 고마워하는가? 타인에게 존중받으며 자기 가치를 느끼는 것도 인간관계의 커다란 즐거움이다. 사람들은 내적 불행에 이끌려서 이러한 즐거움이 없는 관계를 선택하기도 하고 즐거움은커녕 고통만 더하는 관계를 선택하기도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을 생각하면 불쾌한 감정이 드는가 아니면 애정의 마음이 드는가? 내가 존경하고 관심 있는 상대를 선택하는 것도 관계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즐거움이다.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은 원활한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의 불만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중요한 부분이다. 의견 차이가 원한, 비난, 극심 공격으로 이어진다면 그 관계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도 있다. 다섯 번째, 당신을 짜증나게 만드는 상대방의 습관이나 특성은 비교적 사소한 일인가? 계속 그것이 신경 쓰이는가? 반대로 당신이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습관이 당신을 미치게 만들거나 반대로 당신의 습관이 상대방을 화나게 만든다면 전반적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 관계 속에 다양한 부정적인 면이 있을 때 사람들은 불만을 다 드러놓고 보기에는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문제들 보다는 눈에 잘 띄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하지만 특별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관계가 양호하다면 두 사람의 노력으로 서로가 싫어하는 습관들을 너그럽게 봐주거나 또 바꿀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서로 원하는 헌신의 정도가 동일한가? 상대방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줬는가? 상대방은 당신이 그 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관심의 정도에 만족하는가? 필요할 때 옆에 없거나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친구나 연인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늘 곁에 없는 상대방은 끊임없이 혼자만의 일에 빠져 있거나 갑자기 사라져서는 연락도 받지 않는다. 반대로 지나치게 요구사항이 많은 사람은 당신에게 다른 친구나 관심사가 생겼다거나 홀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하소연하고 싶을 때 상대방에게 기댈 수 있는가? 상대방도 같은 경우에 당신에게 의지할 것 같은가? 상대방은 당신을 충분히 지지하고 도와주는가?
인간관계의 가장 큰 즐거움 가운데 하나는 속 깊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적 불행은 자기 세상에만 빠져 있거나 참을성이 없고 비판적인 친구 또는 연인을 만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상대방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 즐겁긴커녕 더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도무지 나누려고 하지 않는 친구나 연인을 만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8번째, 당신과 상대방은 서로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는가? 서로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경쟁심 때문에 상대방의 성취를 진정으로 함께 나누기 어렵지 않은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거나 또는 다그치는 불공평한 관계인가? 어떤 이들은 내적 불행의 영향으로 구제가 필요한 친구나 연인을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데 헌신하는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가 물론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즐거움이다. 친구 관계나 연인 관계는 서로 평등할 때 진정으로 즐거울 수 있다.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이 늘 상대방의 요청을 들어주는 불공평한 관계도 있다. 상대방의 요구에 따르는 사람은 이 관계가 자신의 희생으로 유지된다며 고통스러워한다. 물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나 연인에게 불운이 닥쳤다고 해서 그때마다 신의를 저버리고 등을 돌리는 말은 아니다. 구제가 필요한 누군가를 단지 그 이유만으로 친구나 연인이 되길 택하는 것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나 연인에게 신의를 보이는 것은 매우 다르다. 상대방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인가? 내적 불행 때문에 불성실하거나 믿음직하지 못한 친구나 연인을 택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특성을 눈감아 주는 경우는 허다하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상대방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결국 실망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쁜 경우가 있다. 내적 불행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테니 위와 같은 결점이 있는 현재의 친구나 연인을 계속 만나는 편이 낫겠다고 확신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상대방이 정서적, 신체적, 정적으로 당신을 학대하지는 않는가? 다른 모든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했더라도 그 질문에 답이 그렇다라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아직 당신이 이러한 행동으로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받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전혀 변화될 가능성이 없거나 변화가 더디고 불충분하다면 이제 그만 관계를 정리할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학대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은 오직 내적 불행뿐이다. 인간관계의 설문지는 상대방이 다정다감하며 두 사람의 신체적인 관계가 만족스러운가? 상대방이 당신에게 성병을 옮기지 않을 것이 확실한가? 두 사람 모두 책임감을 갖고 자신의 기분을 조절하고 있는가? 두 사람은 친밀함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 평가서 분석하기. 인간관계 설문지에 기록한 답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현재 자신의 인간관계가 주는 즐거움과 고통의 비율이 어떠한지 평가해보자. 자신이 선택한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내린 뒤에는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 불행이 영향을 끼쳐서 평가가 왜곡된 것이 아닌지는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관계 평가가 지나치게 긍정적이라면 내적 불행이 자신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면은 과소평가하고 긍정적인 면은 과대평가하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관계는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평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깎아내리는 인간관계 우리가 고려하고 좀 더 일찍 청혼할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그녀를 행복해 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고 마리아는 지금보다 더 부유한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그에게 세 명에서 그런 선택했냐고 빈번히 비판했고
샘도 마리아의 말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노아를 지연시키려는 부유한 사람들을 시선하는 데 자신의 의력이설 바친다고 생각하니 치가 떨렸다. 샘은 자신이 마리아에게 만족스러운 연인이 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자 우울해졌고 유연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자신을 비난했다. 샘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녀가 자신에게 실망할 때마다 무척 괴롭다고 말했다. 그는 마리아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녀의 요구대로 자신을 바꿀 수 없어서 죄책감을 느꼈다. 마리아의 비판을 한 걸음 물러서서 평가해본 샘은 그녀가 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상대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점도 깨달았다. 마리아의 꼭두각 시가 되려면 자신의 이상 신념 가치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컸기 때문. 때때로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도 자신을 비난하여 그 관계를 부정적인 면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다. 한 여성은 자주 회도를 저지르는 여인을 사귀고 있었는데 그녀는 그가 잘못을 저지른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를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상대방을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경우에 상대방은 주로 지나친 음주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는 역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스스로 묻기 어려울 수도 있다. 긍정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이 힘든 시기를 만났다고 해서 당장 그 관계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진정한 친구나 연인에게 시인을 보이는 것과 내적 불행에 머무르게 하는 인간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